네, 종목 카운슬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이 열렸는데요. 지금도 종목 접수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저희와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예, 예.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오로라에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5,560원이고 네, 지분은 20%.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 업종이 회사 업종이 어느 쪽인지 뭐 잘 모르겠고요. 네, 영업 실적이나 네, 또 앞으로 보유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회사 내용 잘 알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주변 추천으로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토마토 TV를 보고 네, 제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네.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정리부터 해볼게요. 오로라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5,560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29% 하락했습니다. 130원 내려서 5,55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자, 이 종목은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맥도날드와 유후와 친구들 굉장히 유명한 인형이죠. 납품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 보는 게 좋을지 이재호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로라는 캐릭터 용품 디자인이라든가, 머천다이징 전문 업체입니다. 작년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작년도도 실적은, 성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선진국이지만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캐릭터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기업만 본다라고 하면은 보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로 이제 뉴스가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1월 달에 박근혜 당선인이 뽀로라든가를 비롯한 이런 문화 사업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문화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강조를 했다라는 측면은 앞으로도 이 오로라 지금 현재까지도 실적을 내고 있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성장 어떤 정책적인 수익의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거의 기관들의 매매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1월 달에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오로라 같은 이제 문화 관련주, 오락 문화 관련주들 실제로 최근에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 이제 코스닥의 이 관련된 섹터들,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오락문화 섹터들을 보면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중하순께 좀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게임이라든가 엔터는 1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저점 이탈한 종목도 속출을 했고 급락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의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들 조정받을 때 반등이 나왔던 오로라 같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키 맞추기 반등이 진행되면, 그 구간까지는 오로라는 추가적인 조정이라든가 혹은 등락가듯하는 재미없는 구간을 만들어 가다가, 게임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다시 재반격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섹터든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작은 밴드 범위 내에서 순환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는 아니고 반등을 좀 더 기다려라. 좋은 회사니까. 그런데 반등 시 단기적으로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한 6,000원대 200-300원 초반 요 정도를 단기 목표가 잡고 시장 흐름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가기 전까지는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10%
10% 내외 그 정도로 두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호 전문가 시일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회사 내용만 봤을 때는 보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기본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꾸준한 매출, 안정적인 매출로 꾸준히 히든 챔피언에도 선정이 되는 기업인데요. 또 회사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석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그 오로라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떤 내용 회사인지 뭐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그러세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그러시는데 우리 뭐 알토마토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상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 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부동산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 다 따져보시고 하시는데 주식 투자만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봉제 완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약간 연배가 되셔서 모르실 거예요. 이제 약간 좀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연배가 되셔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로로의 이제 그 비견할 수 있는 제2의 뽀로로가 될 것이라서 유후가 있는데 이 유후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무슨 갈라고스 원숭이인가요? 그거를 이제 본따 갖고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뽀로로만큼 인기가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와 친구들이라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서 뭐 봉제 완구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캐릭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와 친구들의 캐릭터가 워낙 이제 뭡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봉제 왕구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자인, 그러니까 캐릭터의 디자인이라든지 생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판매 이런 그 유통 구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 갖춰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봉제 완구 회사가 아니라 캐릭터 회사가 아니라 캐릭터의 어떤 제작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전망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그 실적들을 보면은요, 이 워낙 유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점검을 했지만은 맥도날드인가 여기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유와 친구들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수준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의 수준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지금 매수한 시점이 이제 최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로라가 작년에 한 3,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3,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6,4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한 1년 동안 주가가 일정 정도 이런 뭐 캐릭터 완구, 특히 이제 유와 친구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2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 전 주가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유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사업의 어떤 그런 활성화에 따른 어느 정도 모멘텀이 주가에 일정 정도는 반영이 된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한 5,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또 인기를 끌게 되면은 그만큼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은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주가 흐름을 놓고 봐서는 중기 밸류에이션상 지금은
뭐 투자하기에 그다지 적합한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상승 모멘텀이 일정 정도는 부족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매매 관점,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구간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 상승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네요. 다음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대는 지지가 되면서 이 박스권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정훈 차장님,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안정적인 구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급등 급락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차트의 그 지지선은 이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이 5,300원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지지가 돼야지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좀 길게 차트를 보고 보시면은 항상 이 매물대가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저점 근처인 한 5,900원 정도의 근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 올라야 될 때 뚫고 올라가야 될 때 오르지 못하면은 다시 조정을 받는 게 주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정도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요하신 거는 일단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지 5,300원대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일선 뚫고 다시 5,900원대의 전고점까지 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이제 이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좀 힘이 없고 답답해 보이시면은 조금씩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회사 내용도 몰랐던 부분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세 분의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분의 목표가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5,400원. 이재우 전문가 보유,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 5,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정훈 차장 역시 보유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5,900원입니다. 손절가 5,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방금 오로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유후와 친구들. 아무래도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주변 분위기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것이 인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루셀텐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11,000원에 40%요. 네. 어떤 점 때문에 들어가셨나요? 친구가 좋다고 해갖고 한번 네. 사보라 들어가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어떤 점이 제일 고민되세요? 아니, 이게 언제 올라갈지, 네. 사는 단가까지 언제 올라갈 건지, 네. 또 손절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아유,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오르는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종목, 네. 잠깐 올라가더니 또 밀려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을 보유 중이시네요. 매수하신 가격 11,000원, 비중 40% 담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김석철. 네, 김석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분은 지금은 뭐라 그러세요? 미안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막 친척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친구지간에 돈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하지 말고 친구지간에 주식 투자 주식 추천하고 권유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의상합니다. 돈 있는 거야 돈 있는 거지만은 친구지간에 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 말 듣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의 판단에 의해서 좀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동종목의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일단은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저점은 만들었어요. 바닥은 좀 찍어준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기다릴 자리지 뭐 여기서 고민하거나 뭐 이럴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빠진 이유하고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요. 3분기 때 이제 영업 이제 매출액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여서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그 11,000원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시고 난 다음에 약간 올라갔다가 계속 빠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순이익이 적자를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계속해서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실적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 크루저텍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3분기 이후에 약간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뭐 당장의 주가가 뭐 급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은 올해는 조금 주가의 턴 어라운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락의 요인, 즉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하락 국면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팔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옆에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시세가 멈췄던 자리가 있죠. 요게 하면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요 자리가 대체적으로 33선짜리인 한 9,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9,500원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목표치는 9,500원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500원대에서 시세가 뭐 다시 되밀리지 않고 좀 이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신 가격 10,000원까지도 좀 중기적으로 뭐 예상을 해보건데 뭐 한 1-2개월 정도 안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고점에 좀 물리셨지만은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홀딩하시고 그다음에 1차 목표치는 9,500원. 그다음에 9,500원 이후에 이제 시세가 되밀리지 않고 좀 더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는 한번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이러므로 그럼 지금 더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항상 사서 물리면은 거기서 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데 이건 더 사지 마시고 이거는 그 물량만큼만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나머지 자금은 다른 걸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루저텍 살펴봤고요. 다음은 게시판 종목 하나 볼게요. 아이디가 부름미 님이시네요. 서울반도체 매수가는 27,200원, 비중은 30%에 담고 계시는데요. 진단 바랍니다. 올려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일전에 한번 며칠 전에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실제 실적의 기반이라든가 업황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 권역까지는 가지 못하고 28,000원대, 28,000원, 29,000원 근처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 조정,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뭐 어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일단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지난주 후반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뭐 기관들의 매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다시 반발은 모색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서울 반도체는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서울 반도체의 시총을 설명할 만큼 그런 실적이 당장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1차, 2차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한 27,000원 정도 오면 그 정도에서는 1차 매도 하시고요. 1차 목표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라든가 뭐 그 시장 분위기 LED 쪽에 대한 그 강세 흐름들이 지속됐을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는 2차 목표가 29,000원, 3만 원까지 이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또 조정 매물 흐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참아주시고 만약에 상승 출발하다 밀리는 흐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장 뭐 28,000원, 6,500원 정도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면 비중 약간 줄여주시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반등을 천천히 기다린 쪽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호 전문가의 진단 살펴봤습니다. 부른민님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게시판 종목들 보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직 못 올리신 분들 4시 이후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용해서 게시판에 종목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